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타로 카드는 감정을 읽어내는 상담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극심해질 때, 우리는 그때 거의 대부분 보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감정이 가장 많이 요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타로스타에서의 상담도 보면 한 7, 80%가 사랑에 관련된 주제, 뭐 싱글이어서 뭐 소개를 받고 또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가 싸우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상대편,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갈등 내지는 뭐 어떤 이런 트러블, 이런 것들이 상담의 주제가 됐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후배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과 낯섦의 문제다. 낯설음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옳고 그름은 생각의 관념이잖아요. 그죠? 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익숙함과 낯섦은 뭐예요? 무의식과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TV에서 나오는 뭐 박보검 같이 착하고 여리여리한 남자 만나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고 내가 만나는 남자는 불량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거칠고 막 그 여자 무시하고 막 이런 남자를 계속 만난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물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성과 어떤 생각의 영역에서 상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보면 무의식과 감정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낯선 것이 옳다 하더라도 옳은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낯선 거는 나쁜 거예요. 익숙한 것이 좋은 게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그래서 되게 무의식은 코끼리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한번 가르쳐 놓으면 그걸 반복적으로는 되게 잘하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나쁜 사랑도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랑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엄마와 같은 여성들한테 끌린다. 엄마와 같은 여성. 그리고 여자는 아빠와 같은 남성한테 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상에 대해서 끌리는 거죠. 그럼 그 대상에는 외모, 성격, 분위기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일 때 아빠와 같은 남성,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예를 들어서 고주망탱이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맨날 뭐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다. 미워할 거예요. 미워할 건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한테 끌리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남자분인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 모성애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만 꾸미고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창 시절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가 계속 갈등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남자가 커서 성인이 됐다. 그런데 엄마처럼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무책임한 여성한테 끌리게 되는 거. 예, 그게 무의식이에요. 익숙함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동일화 되잖아요. 엄마와 동일한 감정과 그리고 엄마하고 이 같은 생명체라고 느낍니다. 뭐 어차피 탯줄로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나왔던 거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왜 엄마한테 그러지 않으면 엄마랑 동일시하게 느끼지 않으면 생존의 위험이 생기니까요. 그랬다 얘가 점점 자라죠. 그러면서 엄마와 개별화, 분리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해서 그 어떤 모델링을 하게 돼요. 이 아이가 남자이면 그 분리된 엄마를 통해서 어떤 이성에 대한 개념, 관념을 잡게 되죠. 이 아이가 여자라면 아빠를 통해서 그 개념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식에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돌아 결국에는 아빠 같은 남자, 돌아 결국에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갈등 많이 하신다.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갈등을 되게 많이 하고 매일매일 싸운다. 그럼 저 그 얘기합니다. 자, 불행도 유전됩니다. 예. 자, 돈을 그렇게 많이 물려주실 거 아니면 불행은 유전되고 불행도 유산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부끼리 싸울 때는 싸우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다 무의식 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건만 맞으면 얘들이 툭툭 올라와서 의사결정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감정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죠. 의사결정에. 스타벅스 왜 가요? 백화점 왜 가요? 기분 좋으려고요. 그 무의식이거든요. 아, 스타벅스 가서 좋은 음악, 그 다음에 넓은 공간, 조금 커피 비싸게 주지만 그래 뭐 마시면 기분 좋아지잖아. 백화점 친절하죠, 시원하죠, 따뜻하죠, 공간 넓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큰 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같은 이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자,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실제로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위로해야 될 대상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본인 자신이 위로받아야 돼요. 본인 자신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아파요. 근데 상대를 선택할 때 또 자기보다 더 나약하고 초라하고 아픈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벌어질까요? 아까 예를 들었던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이어서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감정에 익숙해진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있잖아요. 계속 쓰는 감정. 이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감정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연결돼요, 코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지옥문을 열게 됩니다. 왜? 외롭고 슬프고 초라하고 약하고 아픈 누군가가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가 땡겨요. 확.
불이 붙죠, 막.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빛내놓으라고. 마치 너 나한테 더 잘해봐. 너 나한테 더 잘해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버리고 버림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랑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거부할 권리도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반복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모의 롤, 그죠? 그 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나쁜 사랑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요 그 영향을 받을 대상도 없었고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그닥 그렇게 이렇게 나쁜 분도 아니고 좋은 분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저는 거의 혼자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아까 그 롤은 없죠. 그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1번 롤은 없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좀 감정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두 번째도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요, 사랑을 대단히 이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마치 공익 광고에 나오는 그런 가정의 모습. 예, 헐리우드 그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들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음식들이 막 계속 펼쳐져 있는, 이제 이걸 상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애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좌절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도망 나옵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짧은 연애가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통해서 어떤 그 내면의 안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사랑만 하면 쓰레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을 통해서 이상적인 어떤 꿈꿨던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향받는 대상이 없을 때는 대부분 이상향을 높게 설정하고, 그리고요 어떤 사랑을 되게 이상화시키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짧아지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나쁜 사랑은 반복됩니다. 네. 뇌가 선택해서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는 영향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그 다음에 어떤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뭐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요, 첫사랑이요. 예, 첫사랑이 기억이 되게 강렬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첫사랑의 영향력 하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사랑이 연상녀였다. 그러면 쭉 다 그냥 계속 연상녀입니다. 예. 그리고 첫사랑이 뭐 나이 많은 오빠였다. 그럼 계속 쭉 가요.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어요. 배우만 바뀝니다. 왜요, 이거? 익숙하니까. 예, 무의식이니까. 감정이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랑, 그리고 정말 발전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 어떤 그 익숙함이 옳은 것이다라는 무의식의 작용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낯선 것이 불편하고 낯선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낯설지만 옳은 길을, 낯설지만 옳은 사람을 선택해서
올바른 사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듭니다. 예. 자, 엄마와 아빠를 대상화시켜서 하는 것도 내가 작업을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통해서 감정과 감정을 끌어당기는 것도 내가 했던 거고요. 이상향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꿈꿨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이것도 내가 만든 겁니다. 아셨죠? 다 뭐가 만들었냐? 나는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내 사랑의 모양은 이러냐? 이거 다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무의식이 작동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내담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사랑의 작동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체크해 보십시오. 당신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당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성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갈등하죠. 아 그래도 이게 좋은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떡하지? 저번에도 저기 그 건방진 놈 만났더니 막 나한테 구박하고 나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도 또 가네. 근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요. 무의식이 더 힘이 세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익숙함,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낯설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방식의 사랑이 있다면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그게 한 번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은 또 어떻게 해요? 글로 길을 만들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무의식이 팔자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 아니요. 자, 사주팔자는 못 고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의식은 충분히 고칩니다. 좋은 경험과 좋은 공부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픈 사랑을 하시면서 계속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쉬시면서 아예 무의식이 작동을 좀 멈추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낯설지만 그냥 재미없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사랑이 다가온다, 아니면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낯설은 길, 익숙치 않은 길, 재미없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네, 그 걸어간 길은 분명히 다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